밖에 나갈 때 혹시나 그 사람이 밖에 있거나 아니면 마주치거나 무서워가지고 괜히 막 올라와서 저한테 진짜 해코지라도 하고 그럴 것 같아서. 누군가에게 해코지를 당할까 봐 걱정하고 있는 한 여성. 여성을 두려움에 떨게 한 장본인은 다름 아닌 택배 기사였습니다. 여성은 이제는 택배를 시키는 건 물론이고 집 밖을 나서는 것조차도 무섭다고 하는데요. 이들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제보 사건인데요. 택배. 진짜 이 문자, 택배 이 도착했다는 문자 받으면 정말 기분 좋지 않습니까? 괜히 뭐 설레고 선물 받는 것 같고 내 돈 주고 그러니까요. 내가 산 것도 괜히 기분 좋게 만드는 게 택배죠. 근데 이 지금 피해자 같은 경우는 더 이상 택배 문자가 반갑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사실 제보를 주신 분은 피해 여성의 남자친구인데 지금 보시는 데가 이제 피해 여성이 거주하는 곳입니다. 여기가 3층짜리 주택에 3층에 사신다고 해요. 근데 여기 구조가 계단을 올라와서 통로를 지나서 문을 열어야만이 있는 그런 구조라고 합니다. 지금 계단을 올라와서 이렇게 통로를 쭉 와야 되는 거예요. 아, 지금 보이는 데가 현관문이군요. 예, 지금 안쪽에 택배 상자가 놓여 있는 데가 현관문이고, 근데 이제 빨간 동그라미 쳐놓은 데가 어디냐면 그전에는 택배가 문 앞에, 집 앞에 와 있었는데 최근에 지난해 9월부터는 저기 빨간 동그라미 쳐놓은 데 있지 않습니까? 그 계단 위인데 그냥 거기 놓고 가더라는 겁니다. 아, 문 앞이 아니고. 예, 문 앞이 아니고. 그러니까 저 집에 사는 여성 입장에서는 택배 왔다고 문자 왔는데 문 열어보면 없으니까 이게 어디 갔나 싶기도 하고, 그리고 또 보시다시피 저기 통로에 지붕이 없잖아요. 네네네. 비가 오거나 많이 습하거나 이럴 때는 택배가 그냥 비에 맞아 쏠딱 젖어서 어쩔 때는 안에 물건까지 젖어서 닦아서 써야 하는 그런 일이 반복됐다고 합니다. 자, 뭐 아시겠지만 배송 전에 여기 놓고 가주세요. 뭐 이런 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다 무시하고 저렇게 보신 것처럼 비가 오든 눈이 오든 통로에 툭, 계단에 툭 놓고 갔다는 겁니다. 그래도 이때까지만 해도 저 피해 여성은 아, 기사님도 3층까지 오시려면 얼마나 힘드시겠어 생각하고 정중히 문자를 남겼다는 겁니다. 네, 피해 여성은 택배가 훼손되니까 계단 위에 놓지 말고 문 앞으로 부탁한다고 정중하게 문자를 보냈다고 합니다. 하지만 택배 기사는 사과나 설명도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문자를 보낸 이후로도 여전히 택배를 계단 위나 통로에 놓고 갔다고 합니다. 참다 못한 피해 여성은 올해 1월 택배사 고객센터에 메일로 문의를 했습니다. 택배사에서는 시정 조치 요청했다고 답이 왔지만 6개월 동안 변한 건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성은 지난주에 장난을 치는 건지 일부러 그러는 건지 진짜 화가 많이 난다며 한 번 더 고객센터에 문의를 했습니다. 택배사는 죄송하다면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을 강화하고 개선 조치했다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해결이 됐으면 저희가 이걸 전해드리고 있지 않겠죠. 요즘 또 장마철 아닙니까? 계속 젖기 일쑤였다는 건데요. 그냥 포기해야 하나, 이런 찰나 택배 기사에게, 그 문제의 택배 기사에게 전화 한 통이 왔다는 겁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쫓아가서 박살,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택배 기사에게 걸려온 그 전화 통화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택배 다른 데다 놓는다고 게시판에 글 남겼지. 밑에 땅에 안 놓고 자꾸 통로에 넣으시니까. 거기 문 앞에 놓을 데가 어디서 다 비 들이치는데. 어쨌든 밑에 장소에 택배를 넣어주셔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아니 그 몇 발자국 걸어가는 게 그렇게 힘들어? 야, 다음부터 너는 대문 안에 놓을 테니까 네가 들고 가. 대문 앞에 밑에 장소에. 됐어. 너 한 번만 더 전화해. 쫓아가서 아주 박살을 낼 테니까. 알았어? 그 오 교수님, 그 기사, 택배 기사와 이 피해 여성이 서로 뭐 안면이 친한 오빠 동생 사이 같은 거 아니잖아요. 전혀 아니죠. 전혀 아닌데, 그래서 보통 뭐 택배 기사 저 사람이 이제 나이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나이하고 상관없이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고객하고 이 서비스하는 그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이 피해성에 따르면 지난주 고객센터에 문의 메일을 보냈는데 딱 보내고 10분 뒤에 저렇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러면서 저 누굽니다라고 하는 설명 없이 바로 그냥 택배 문 앞에 안 놓는다고 전화한 사람이 너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물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쭉 얘기를 하면서 반말 욕설에다가 나중에는 박살낸다는 얘기까지를 했다는 거죠. 이게 사실은 굉장히 좀 이제 문제가 되는 그런 부분인데, 그래서 이 협박을 이렇게 받으니까 어떤 짓을 할지도 모르니까 이 여성이 자기 남친에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이 택배 기사가 우리 집으로 오는 걸 원치 않는다. 그래서 배송 중단을 요청을 했는데요. 예.
택배사 고객 그 센터에서는 한 얘기가 이거 택배 기사 그 교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갖다 했다 그래요. 아마 구역이 이렇게 정해져 있다 네, 보니까. 구역이 근데 뭐 저게 사실은 뭐 무슨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도 그렇죠.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제 놓을 데가 없다라고 하는 이 택배 기사의 말하고 달리 이 피해 여성의 집 현관 쪽에는 비를 충분히 피할 수 있는 그 좀 약간 깊은 처마도 있다라고 하는데 자관 어떤 이유에서건 저런 그 반말과 협박 있어서는 안 되겠죠. 박 변호사님, 예. 저 양반을 피하려면 결국 택배를 안 시키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자, 지금 택배를 더 시키지 못하고 좀 불안해하고 있었는데 문제가 있어요. 이 협박 통화 있기 전에 택배 하나를 시켜놨는데 하필이면 또 그 문제의 택배 회사였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택배 이 사람 택배 기사가 완료를 할 수밖에 없는데 문자가 왔는데 보니까 1층 대문 안에 넣어놨다라고 택배 기사 또 사진까지 왔다라는 겁니다. 원래 위탁 장소는 문 앞인데 문 앞까지 나왔다. 문 안에 뭐 대문 안에 나왔다라는 건 뭐냐면 혹시나 와가지고 나를 쫓아와서 뭐 박살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죽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상당히 무섭다고 당시 신경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 대문 안으로, 문 앞인데 대문 안으로 아예 그냥 그 지정 장소를 바꿔놨다. 네. 기사 마음대로 말이죠. 그런 주장인 건데. 자, 근데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요즘 같이 이렇게 장마철에 뭐 몇 층이 됐든 정말 뛰어다니면서 땀 뻘뻘 흘리시면서 얼마나 힘들게 배달해 주시는 기사님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일반화할 수는 없고 저희가 또 이 택배 기사님한테 어떤 사정이 있는 건지 또 얘기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그 내용 들어보시죠. 택배를 그 3층에 항상 올려놓거든요. 그걸 꼭 자기 문 앞에 놔달라고 하시는 거고, 문 앞에서 몇 발자국 안 되거든요. 뭐 두세 발자국만 나보면 되는데, 그거를 꼭 문 앞에 놔달라고 자꾸 항의를 하시니까, 그러면 거기가 단독주택이기 때문에 3층까지 올라가게 되면, 원래 주거 침입죄가 적용이 되는 거거든요. 지금까지 저는 그 편의를 봐준 거지요. 제가 봤을 때는 그거는 그냥 너무 무리한 요구다. 그거를 꼭 자기 문 앞에 갖다 달라고 하는 건 너무 강요하는 거다, 이거는. 자, 문 앞에 놔달라는 거는 무리한 요구다. 그러니까 이런 주장입니다. 요약을 드리자면 저 택배기사 주장은 원래 1층에 저 건물이니까 3층 건물이니까 1층에 놓으면 되는 건데 내가 굳이 3층까지 가져다 준 거고 그거를 자기 문 앞까지 현관문 앞까지 가져다 달라는 건 무리한 요구고 법대로 따지면은 이게 저 위까지 올라가면 주거 침입에 해당할 수도 있다라는 주장. 주거 침입? 예, 그렇게 주장을 한 건데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일단 그리고 이제 욕한 거는 이제 감정적으로 그냥 홧김에 사람 무시하는 것 같아서 욕한 거. 이거는 본인이 잘못했다고 또 인정을 했습니다. 다만 뭔가 좀 잘못 아시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제작진에서도 물어봤는데 저 택배 회사에 택배 인수 장소는 고객과 택배 회사 간의 계약이잖아요. 예. 계약이기 때문에 이 주문한 사람이 지정하는 곳에 가져다 놓는 게 맞는 거고요. 그리고 법적으로 따져봤을 때 저기가 특별히 건물에 뭐 이렇게 못 들어오게 잠금 장치가 있다거나 그런 걸 열고 올라간 게 아니라 주거 침입이 되게 어렵습니다. 근데 왜 이제 뭔가 좀 잘못 아신 것 같다라고 택배 회사 측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 교수님, 취재가 시작되자 또 정말 해결이 예. 지금 이제 그 남자친구인 제보자가 그 해당되는 그 택배사 지역에 있는 대리점주를 갖다가 만나서 얘기를 하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오후에 예, 이거 바꾸는 거는 이게 뭐 법에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국회 통과해야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바로 이제 잘못했다 사과를 하면서 해당 택배 기사를 갖다 교체를 갖다 하겠다. 뭐 그러면 서로가 부딪히지 않으면 뭐 좋겠죠. 그런데 이제 사실 그 이전까지는 이 그 피해자 같은 경우는 이 사람에게 해코지를 당할까 봐 이사까지 고려를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왜 그러냐면 실제 이 택배 기사가 피해 여성의 주소, 뭐 전화번호, 개인 정보를 다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글쎄요, 뭐 택배 기사를 상대로 해서 앞으로 뭐 고소도 진행을 할 뭐 예정이라고 하는데 좋은 식으로 해결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자, 박 변호사님 마지막으로 그냥 하시고 싶은 말씀. 네, 뭐 사실은 서로 좀 배려를 해야 될 부분 아니겠습니까? 계약이거든요. 택배는 그 직전까지 갖다 두면 되는데 그걸 뭐 주거 침입 그런 핑계 대는 것도 좀 맞지 않고 뭐 그렇게 좀 잘 해결돼야 되는데
여성 입장에서 상당히 불안해하고 뭐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좀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뭐가 됐든 취재가 시작되자 이렇게 또 해결이 됐습니다.